최근 2년간 투자자들을 롤러코스터에 태웠던 코인판, 최근에 대형 악재 하나 더 터졌죠. 가상자산 세계 10위권, 그런데 한국산, 이랬던 테라와 루나의 폭락에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졌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코인의 시조새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리먼 사태 직후에 태어납니다. 정부가 초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미국 정부는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냈고 뭔가 이런 부조리 타파하겠다고 나타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으로 거래 과정이 남고 환전도 필요 없어요. 다만 단점이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보겠다고 만여 종이 넘는 코인들이 나와서 저마다 달까지 가자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코인에서도 거물이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테라와 루나인데요. 2018년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전 팀원 의장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도건이라는 활동명을 쓴 권도영 대표는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쟁쟁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몇 개월 인턴 과정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최근 촉발됐고요. 자, 그럼 이분들이 만든 테라와 루나 코인의 폭락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가볍지만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게 관건이에요. 거래 수단으로 써야 하는데 가치가 오락가락하면 내 투자금 안전한 건가? 이걸 보완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 주자의 테더라는 게 있어요. 이 테더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화폐인 미국 달러랑 1대1로 매칭해서 준비금을 마련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금이 정말 있느냐? 이것도 조금 의혹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준비금 방식을 쓰는 게 있는가 하면 다른 방식을 쓴 게 바로 테라예요. 쌍둥이 보조자 역할을 하는 코인 루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라 값이 떨어진다 싶으면 루나를 찍어내서 이 테라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방어하고 반대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보조 역할만 하는 루나는 그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느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원래는 아니었어요. 테라와 1대1로 발행량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유지했어도 최근에 대폭락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깨집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테라 값도 흔들리니까 이걸 방어해보겠다고 루나를 마구마구 발행한 거예요. 값은 더 떨어지고 투자자들도 나도 내 거 팔겠다고 내놓고 내 일명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맹신이 한번 깨지니까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죠. 그 결과는 루나 가치는 0.0002달러, 0에 수렴하는 거의 휴지 조각 돼버린 거죠. 급기야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위험하다 이거죠. 테라와 루나의 시총이 58조 원이 날아갔다는데 이게 다 투자금은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물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이 넘었다는 집계도 있고 18억 원이 들었던 계좌가 고작 500만 원 이하가 됐다는 인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들도 종류가 많은데 유독 이 테라와 루나가 이렇게 큰 인기를 모았던 비결, 바로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20%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테라 측에선 거래 수수료를 써서 아니면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렇게 20% 고금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 신규 투자금 모아서 기존 투자자들한테 돌려막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바로 폰지 사기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상품권 10,000원어치 사면 12,000원 쓰게 해준다. 머지 포인트 한순간 무너졌고 대표들은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테라의 폭락 사태 이전에 이미 테라, 루나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나왔는데 당시 권도영 대표의 무성의한 대응, 이제서 도마에 오르고 있고요. 마음먹고 대량 공매도를 쳐서 이 시스템을 공격한 세력이 있었다는 게 이 테라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설명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많은 투자자들 모았던 책임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고발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 중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 상황 한번 볼 텐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당국만 탓할 수도 없는 게 코인은 이 탈중앙화가 기치였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중앙 당국을 찾는다?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권도영 대표는 자신의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테라 부활을 위한 제2의 프로젝트 이야기 꺼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고요. 제2의 희생자 찾는 거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도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이고요. 이쯤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도 마구 돈을 빌려주다 터진 리먼 사태. 이에 대한 각성으로 탄생했던 디지털 자산. 그런데 그 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 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경제활동에서 상식과 신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